그런 정말 맞습니다. 감히 저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절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 곽경희 작가님께서 이제 일어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예. 고통의 터널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셨기에 네. 오늘 다른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복을 해 가셨는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경희 작가께서 회복되어 오신 그 과정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기력해진 나를 일깨워준 둘째 아들의 한마디. 아드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도 늘 했던 게 저희 교수님들 강의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심리학 석사를 했는데 심리학, 정신의학 그런 강의를 늘 들었는데 교수님이 그 교수님 강의 중에 엄마가 불행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면 아이들이 대들지를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도 대들면서 자기 공격성을 표출해야 건강한 아이가 되는데 그때 둘째 아이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말대꾸를 많이 하고 저를 힘들게 했어요. 민감한 시기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나는 아이도 못 키웠구나. 남편도 살리지 못했고 아이들도 못 키웠구나.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아들이 내가 힘 있는 걸 아니까 대드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이한테 그때 둘째가 고3이었거든요. 아이고야. 아이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고맙다. 네가 나한테 대들어준 게 엄마가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아이랑 그때 딱 화이팅을 하고 제가 일어났어요. 사실 아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꽂힐 수도 있는 건데 좀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신 거네요. 네, 제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스프링처럼 일어났어요. 깨달음이 오셨군요. 네, 내가 힘이 있는 걸 우리 둘째가 알고 대들었구나. 내가 불쌍해 보이는 여자가 아니었구나를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발상의 전환인데 저희 딸아이도 제가 힘이 있어 보여서 자꾸 저한테 대드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떠나신 거니까요. 그 아픔이 대단했을 텐데 더욱이 뭐 고등학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되는 그 네 아이들의 마음을 일일이 돌아보기도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그 아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일어서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사별 후 처음으로 내 편들을 만나다. 이건 또 어떤 일이 정말 사실 너무 생각만 해도 사실 행복한 거고요. 주변에서는 사실 제 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 너가 뭘 잘못했니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꾸 물어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 저는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위로 아닌 위로를 한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힘내라는 말도 듣고 싶지 않고요. 그냥 고생한다, 마음 아프겠다 이런 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그 힘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거면 왜 힘을 안 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신경 거슬리는 얘기로 소위 수군거리죠. 그죠? 그렇게 또 보이시는 거고 계속.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상담실을 찾아갔어요. 전문가를 찾아가시고. 제가 상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처럼 극심한 일이 일어난 분은요, 한 달 이내에 전문가를 만나서 약을 먹던가 적어도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트라우마로 남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일찍 전문가를 찾아갈수록 한 달 이내에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이내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약도 처음엔 조금 먹었어요. 그래서 회복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시던가요? 네, 많이 됐죠. 처음으로 제가 찾아간 의사 선생님이 제 얘기를 쭉 듣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한 방 먹이고 갔네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께서. 그래서 내가 한 방 먹은 거구나.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한 방 먹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혼하기 하루 전날 그것도 아내의 생일날 세상을 떠나는 극단적인 결단을 하셨다는 걸 정말 아내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신 거군요. 그 선생님께서는. 그분만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여기에도 피해자가 앉아있음을 그분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온몸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화를 내시는데 저희 그 남편한테 화를 내신 분은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속이 너무 시원했고요. 시원하시겠어요. 제 죄책감이 반은 그냥 뚝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뭔가 방향을 전하는 그 회복의 길로 발을 내딛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한 반 정도는 회복돼서 나온 기분이었어요.
실제로 뭐 집단 치료도 받고 그런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네, 이제 상담을 서서히 받으면서 기운이 나니까 이제 집단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제가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여했고요. 네. 거기 가면서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상담은 제 고통만 얘기하는 시간이지만 집단 상담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통들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 네. 위주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 모여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 앞에서 선뜻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얘기를 일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못 하잖아요. 얘기를 못 하는 게 전 죽을 것 같았어요. 아, 오히려. 네, 저의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알았어요. 저만큼이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구나, 다른 분들이.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치유가 회복이 시작된 거죠.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서 위로가 되셨던 건가요?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래도 나보다 나 하는데 제가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 나보다 낫다고 하실까 했더니 그분은 자기 어린 20대 초반의 따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 엉엉 붙잡고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극단적인 선택에는 정말 천 가지 만 가지 사연이 있기 마련이죠. 실제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세상을 떠나기도 네. 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네. 경비 아저씨들이 또 이제 갑질 피해를 견디다 못해서 세상을 저버리기도 하시고 이런 억울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그 유가족들의 아픔이 더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을 잃은 데다가 그 상황을 더 알면은 너무 가슴 아픈 네, 내가 일인 뭘 것 해줄 같아요. 수 있지 네. 않았을까 하는 예. 죄책감마저 들지 않았을까 예. 싶은데 어쨌든 내 편을 만나셨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전문가를 일찍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네. 말씀드립니다.